네,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택배 노동자의 현실, 특히나 과로사가 잇따르는 그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두 개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과로사까지 이어지는 이 원인, 구조적인 원인, 그다음에 의학적인 원인을 좀 차례대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구조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부산의 로젠 택배 소속 택배 기사가 대리점의 갑질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같은 로젠 택배에서 근무하는 기사 한 분 연결을 해서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게 된 건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성철 기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은 예, 로젠 택배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같은 대리점은 아니시고요. 예, 같은 대리점은 아니고요. 네, 예, 네. 근데 어떤 그러면 그러니까 대리점마다 상황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로전 특별 특성상 네, 대리점마다 같은 상황들은 좀 비슷하죠. 그래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서 내용을 좀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서 연결을 했으니까 좀 그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예. 자, 먼저 보증금과 권리금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 처음에 택배 기사로 대리점과 계약을 할 때, 예. 예,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네. 이게 바로 대리점으로 귀속시키는 500만 원의 보증금이라는 게 강서 같은 경우 방금 그분에게는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그 대리점에 내는 돈입니까? 예, 그렇죠. 대리점에게 일단 일종의 담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명목으로 500만 예. 원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누구한테 주는 돈입니까? 권리금은 그 영업권에 대해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전에 있던 그 기사한테 영업을 산다 이런 쪽으로 해서 양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A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동을 만약에 책임지는 기사가 있었는데 예, 예. 이분이 그만두고 다른 기사한테 넘길 때 권리금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권리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로젠택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동료도 권리금을 주고 예. 영업소로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권리금이라고 한다면 흔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여기에 예. 이제 그 운영만 하면 무조건 이제 돈 벌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설 투자비라든지.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께서 이제 그 유서에서 호소했던 내용을 보면 물량도 많지 않고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렸던 걸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뭐를 보장할 수 있는 영업권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 판단은 실제로 기존에 있던 대리점이나 예. 그 전에 있던 기사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막상 그렇게 여기에 좀 뉴스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은 그런 줄 알고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 일종의 대리점도 알고 있는 취업 사기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죠. 그 잘 되는 줄 알고 권리금 냈는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예. 참. 그리고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두면 위약금 1,000만 원 물어야 되고 회사가 예. 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계약서에요. 이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만일에 그 퇴사를 하면서 후임을 구하지 못하거나 네. 대리점에게 그 후임을 구하지 못해서 대리점에 손해를 끼치면은 위약금 1,000만 원을 내고 그만둬야 된다는 이 문구가 계약서에 그대로 있죠. 3개월 전에 그 퇴사를 통보를 해야 된다고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을 됐을 때는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대리점에게 내어내야 된다. 그럼 몸이 아파서 그만두게 되면 그럼 1,000만 원 위약금까지 물어내고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계약서상에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게 위약금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럼 회사에서?
글쎄요, 뭐 저희 대리점에는 아직은 없는데, 네. 뭐 저희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이런 쪽으로 압박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서 이런 그 계약서에 있으니까 쉽게 그만 못 두게 하는 그런 좀 족쇄 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마음대로 몸이 아프거나 뭐 실제로 그만두고 싶어도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게 되게 모순된 게 관리금을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대로 그만 못 두게 하는 게 이게 서로 지금 그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우리가 좀 이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급한 사정을 인해서 예.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 퇴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계약서상에서는 뭐 자기들 대리점 위주의 어떤 계약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후임이 없으면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뭐 대신해라. 예.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돈으로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서 그 대체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리입니다. 그럼 기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게 퇴사 말고요.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정말로 몸이 너무 아파갖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는 흔히 얘기하는 대체 배송을 뭐 우리 본인들이 구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것도 기사분이 또 그러면 나 몸 아파서 쉬게 되면은 다른 일할 사람을 구해다가 그러니까 그 놓고 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이 차량에 구인 광고까지 붙이면서 후임을 구하려고 했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얘기도 결국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 스스로 혼자 이 후임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뭐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구인이 잘 힘들지 않습니까? 정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도.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걸로 저희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에어컨조차 사주지 않았다 이런 그 호소하는 대목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분류 작업하는 현장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분류 작업 그 장이 좀 오픈식이죠. 그러니까 어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건물 외벽 없는 그냥 내일만 있고 위에 천정만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안 되죠. 간단히 야외라는 얘기잖아요, 야외. 그렇죠. 야외에서 이렇게 거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 겨울에도 그냥 그 야외에서 분류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도요? 예, 한겨울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뭐 외벽 없이 그냥 바람 그대로 통째로 맞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이런 것도 제공을 안 합니까, 대리점에서? 대리점에서 히터를 제공하기는 하나 예. 그게 어떤 좀 열악하다 해야 되겠죠. 숫자라든지 아니면 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추우신 분들은 히터를 개인적으로 가져오시거나 뭐 손난로를 쓴다거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또 알아서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다른 택배 회사 같은 경우는 야외는 아닌 것 같은데 로젠 택배의 어떤 현상입니까, 이게? 그래서 뭐 다른 타 회사는 제가 뭐 어떻게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로젠 택배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리점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다? 예, 거의 그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뭐 사망하신 강서 대리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선풍기,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손난로 이런 거라도 그러면 그 기사분들이 직접 본인이 그럼 갖고 와서 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그 대리점에서 제공을 하는 것도 있기는 있으나 그 양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그 열기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시원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분류 작업만 해도 뭐 대여섯 시간 걸린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야외에서 여름에는 떼약볕 맞고 겨울에는 찬바람 맞으면서 분류 작업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참. 그 기사분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택배 수수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건당 800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게 또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다릅니까? 실제적으로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뭐 지역의 차이나 아니면 어떤
대리점과 앱기사의 어떤 그 관계 어떤 뭐 계약의 관계에서 조그만 차이는 있지만 네.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 차이 있으면 몇십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800원, 900원 이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달 수수료가. 아무튼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럼 대리점 말고 본사에 네. 혹시 한 번님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본사에도 여러 번 문의를 한 적 했죠. 그래도 우리 본사에서 현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본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본사는 영업소와 직접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사가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대리점하고 대리점하고- 얘기해라. 예, 대리점하고 우리 영업소의 어떤 그 관계이기 때문에 예. 본사는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결국 개선책을 그 모색하려면 본사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뭔가 좀 국회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네요. 결국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요즘 아무래도 택배 시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뭔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기는 뭐 사실입니다. 좀 나서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참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로젠 택배에서 일하고 있는 염성철 기사 만나봤고요. 자, 또 한 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